안녕하세요, 여러분. 제21회 대한민국 코칭 컴 페스티벌 행복으로 가는 여정 코칭의 길을 묻다 녹화 세션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뇌로 통하다라는 주제로요. 뇌과학 기반의 두뇌 유형 진단을 활용한 코칭 세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을 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뇌과학 코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뒷부분에서는요, 뇌과학 코칭의 새로운 진단 도구라 할 수 있는 두뇌 유형 진단, 브레인 코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발표는 뉴로 비즈니스 코칭 센터 더 헤드 코치와 두뇌로 습관을 만드는 한국 습관교육센터 콜라보 진행입니다. 먼저 뇌과학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저는요, 기업에서 CEO, 임원,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뇌과학을 융합한 성과, 리더십, 멘탈 코칭을 통해서 헤드가 더 나은 헤더가 되도록 돕는 김연경 코치입니다. 뇌과학 코칭은 왜 뇌과학 코칭이고요? 뇌과학 코칭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뇌과학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국 코치협회 코칭의 정의 다들 기억하시죠? 네. 우리 함께 리마인드 해볼까요? 자, 다 같이요. 자,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다. 네. 이 한 문장을요, 가슴에 품고 그 만나는 코칭의 현장에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코치님, 사람이 변하나요?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코치인 제 마음속에,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잠재력을 극대화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요, 바로 뇌 가소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뉴로플라스티 혹은 브레인 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둘은 같은 말이죠. 다만 뉴로, 뇌신경이라는 표현은 학계에서, 그리고 브레인, 뇌라는 표현은요, 대중 미디어에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뉴로플라스티라고 쓰고요. 뇌 가소성으로 읽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네. 뇌 가소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 신경망들이 외부 자극, 학습, 경험에 의해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 재조직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손에 고무공이 있는데요. 눌렀다가 딱 떼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고무공은 탄성이 엄청 높은 겁니다. 반면에 오른손에 찰흙이 있는데요. 눌렀다가 떼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그대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그대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소성이 높은 겁니다. 인간의 뇌는요, 소성에 가깝기 때문에 뇌 가소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뇌 가소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것은요, 2006년 엘리너 맥과이어의 연구입니다. 맥과이어는요, 런던의 택시 운전기사들과 일반인의 해마를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택시 운전기사는요, 해마, 특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후방 해마가 일반인에 비해서 2%에서 3%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택시 운전기사로 일한 그 기간이 길수록요, 후방 해마의 크기는 더 크다는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맥과이어는요, 런던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엄격한 난리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 시험은요, 런던의 복잡한 도로 체계와 2만 개가 넘는 도로를 숙지를 해야 합니다. 당시에 런던 택시 운전기사가요, GPS나 내비게이션 없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순전히 그들의 기억과 도로망에 대한 이해에 의존해서 운전하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네요. 이 연구는요, 성인의 뇌도 경험과 학습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볼까요? 사람의 뇌는 변합니까? 네, 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이런 변화는요, 코칭 세션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 그리고 몸의 습관에 뇌의 회로를 만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코칭 이후의 삶에도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뇌의 회로가 더 탄탄해질 때 인생의 지속력이라는 선물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좌측에는 앞이 뻥 뚫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요, 신호가 많고 길이 여러 갈래로 복잡한 시내길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빠르고 쉽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앞이 뻥 뚫린 고속도로겠죠? 우선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고요. 때로는 생각에 빠져들었다가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목적지에 가 있곤 하지요. 그만큼 편안하고 무의식적으로 운전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바로 코칭 세션을 통해서 뇌의 회로가 만들어지고요.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만들게 되면 쉽고 편안하게 행할 수 있는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좋은 습관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해지지요?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것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새로운 뇌 회로를 만드는 것, 기존의 뇌 회로를 수정하는 것, 헐거운 뇌 회로를 탄탄히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뇌과학 코칭이란 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개인과 조직이 뇌과학 통찰력을 활용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코치는요, 5가지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을 촉진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감정 관리를 통해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적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를 통해서 생각을 재구성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일상의 마음 챙김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새로운 습관을 위해서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건강한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뇌과학 코칭을 실제 코칭 세션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겼을 텐데요. 맞나요? 네. 실제 뉴로 비즈니스 코칭을 하는 더 헤드 코치에서 활용했던 사례 3가지를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고민하는 클라이언트의 사례입니다. 코칭에서 만난 한 팀장님께서는요,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이토록 어렵지요? 저는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사업가보다는 연구직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세션을 통해서요, 지난 삶의 여정에서 그분이 주로 제품 개발과 기술에 대한 문제 해결을 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와 성취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리더의 역할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 역량을 요구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코칭 세션에서 뇌과학 분야의 중요한 발견이었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태스크 파스티브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건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짝반짝 활성화되는 아래 보시는 보라색으로 표시한 뇌의 특정 영역입니다. 반면에 태스크 파스티브 네트워크는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대조적으로요, 목표 지향적이고 과제에 몰입하거나 주의 집중하거나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 네트워크입니다. DMM과 TPN은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로 작동합니다. 아시죠? DMN이 활성화될 때는 TPN이 비활성화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난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TPN을 주로 활성화했다면 이제는 업무 몰입이 필요할 때는 똑같이 TPN을, 그러나 타인을 공감하고 표현할 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거에 대해서 코칭 세션을 가졌습니다. 코칭 세션도 뇌과학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인지적 접근을 위한 코칭 세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상황을 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측두 두정 피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션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느껴보고 성찰하는 정서적 공감 세션을 나눴는데요. 이때 뇌를 직접 관찰해보지 못했지만요. 아마도 뇌 전방 뇌섬엽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공감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코치로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뇌과학 코칭이 효과적인 이유는요, 우리 두뇌가 어떻게 공감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둔 클라이언트의 사례입니다. 한 IT 기업의 CEO께서는요, 코칭 세션 중에 M&A라는 미래의 사업에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고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CEO께서는요, 지난 세월 수많은 혁신 활동을 통해서 선택과 결정을 해오신 분이고요. 더구나 IT 기업의 수장답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코칭 세션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 그분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감정적 동요가 있거나 논리적 분석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때때로는 직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통합 뇌 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결정은 단순히 이성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뇌관은요, 생명의 뇌입니다. 오감을 통해 받은 정보가 뇌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수집된 정보는요, 감정의 뇌 변형계에서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편도체 옆에 바로 해마가 있어요. 이곳에서는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현재 상황과 연관짓게 되고요. 전전두엽에서는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칭 세션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두뇌 관점에서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확신도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뇌과학은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맥락에서 뇌의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 나아가 한 사업부의 노력이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팀 코칭 사례입니다. 인테리어 기업의 본부장님께서는요, 1대1 임원 코칭을 통해서 코칭에 대한 신뢰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본인께서 관할하는 마케팅 영업본부를 대상으로 해서 팀 코칭을 의뢰하셨고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번은 새로운 영업적 시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 몇몇 리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좋은데 외부보다는 내부를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였어요. 그 30년의 세월 동안에 마케팅과 영업에 몸담은 본부장님께서는요, 이런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부의 관점, 그리고 회사의 전체적인 관점, 그리고 그룹에서 지켜보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의견을 줬지만요, 여전히 내부에서는 내부의 허들이 너무 많아라는 볼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뇌과학의 거울 뉴런 이론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거울 뉴런 많이 알고들 계시죠? 2004년에 자코모 리촐라티 박사가 원숭이 운동 피지를 연구하던 중 발견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이 직접 행동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행동을 바라봄으로써 그 행동을 하는 타인의 뇌하고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행동을 모방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것이 작게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모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아주 크게는요, 정서적, 사회적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힌 연구이기도 합니다. 마치 한 마리의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허리케인을 몰고 오는 것처럼 말이죠. 뇌과학이 팀 코칭의 맥락 속에서 우리의 작은 노력과 실천이 조직에 아주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공감을 만들어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뇌과학 코칭이 어떻게 실제 코칭 세션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맞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그 뇌과학적인 지식과 통찰은요, 이전과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가요, 아래에 5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코칭이 가능하다라는 것, 행동 변화를 위해서 신경 과소성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감성 지능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 문제 해결, 창의성, 의사결정 등의 인지 강화는 물론이고 리더십 기술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뇌과학 코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로 비즈니스 코칭 센터 더 헤드 코치는 뇌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의 헤드가 보다 나은 헤드가 되도록 그 변화와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코치협회 인증 과정으로 뇌과학을 융합한 헤드 코칭 리더십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뇌과학 기반의 코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헤드 코치와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이은호 코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